동식물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반달가슴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반달곰은 한국, 중국 북동부 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서식하는 아시아 흑곰의 아종으로 반달곰은 아종들 중 제일 크며 천연기념물제 32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달곰은 우수리불곰과 함께 한반도에 자생하는 곰입니다. 외모는 온몸이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고 가슴 부위에 흰색 털이 초승달 모양이 있습니다. 말레이곰과 다른 점은 말레이곰은 얼굴이 유선형의 긴 편이며 가슴의 무늬가 주황색의 U자형입니다. 느린보곰과도 비슷한데 느린보곰은 아시아 흑곰과 말레이곰의 중간 정도의 외모입니다. 반달곰 성체의 몸 길이는 130에서 19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수컷은 최대 200kg 정도지만 보통은 60에서 140kg 정도입니다. 암컷은 40에서 90kg 가량의 최대 140kg으로 불곰의 절반 정도 크기이고 수명은 25년 정도입니다. 곰과 중에서 판다와 안경곰 다음으로 초식의 비중이 높으며 주로 단맛이 강한 열매와 씨앗, 그 외에 쥐나 새, 물고기, 곤충 같은 작은 동물도 먹는 초식 위주의 잡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사슴같이 큰 동물을 습격하기도 하며 다른 동물의 죽은 시체도 가리지 않고 섭취합니다. 사람이 키우는 일도 많고 의외로 재롱도 떨고 예민하고 조심스런 성격이지만 놀라게 하면 충분히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흑곰이 서식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아시아 흑곰 때문에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달가슴곰은 과거에 한반도 전역의 분포에 살았습니다. 덕분에 반달곰 관련 민담도 여럿 있는데 대체로 미련한 곰이 인간에게 역관광 당한다는 내용으로 호랑이처럼 반달곰도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인 동시에 해악적인 존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선 일제강점기의 해수구제 사업과 광복 이후 6.25 전쟁과 도시확보 및 건설, 벌목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밀렵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983년 설악산에서 밀렵군의 총에 맞은 채로 발견되어 며칠 후 죽은 반달가슴곰을 마지막으로 토종 반달가슴곰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리산에서 1990년까지 곰이 있었다는 증언이 자주 들려왔으며 실제로 서식 흔적인 나무의 발톱 자국도 발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2000년에 MBC 탐사팀이 지리산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반달가슴곰의 영상이 포착되었는데 이 발견을 기점으로 아래에 서술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야생과 달리 지금도 국내에서 사육되는 반달가슴곰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80년대 정부에서 반달가슴곰을 사슴 같은 특이 가축으로 키울 것을 농가에 장려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500여 마리를 들여와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1993년에 한국이 야생동물보호협정에 가입해 다른 가축들은 별 문제 없었지만 반달가슴곰은 이 협정 때문에 보호동물인지라 해외로 판매는 거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농가에서 기르던 곰들을 다 살처분할 수도 없고 산채로 동물원 같은 곳에 내다 팔 수도 없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10년 이상 키운 곰의 웅담은 약재로 팔 수 있지만 그 외 가죽 등은 거래금지 품목이라 경제성은 아주 좋지 않아 농가에선 키우고 싶어하지 않아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살던 다른 종의 곰들을 수입한 터라 한국 토종 반달가슴곰과 다른 종이어서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이런 반달가슴곰들이 23개 농가 32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한다. 사실 정부가 권유했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다르게 말하면 결국 지금의 국민들이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두 보상해주려면 수백억 정도가 든다고 하니 쉽지 않아 낙후된 시설로 인해 관리가 잘 안 되어 탈출하는 사례도 많아 탈출 즉시 사살하기도 하지만 농장주들이 처리가 힘들어서 쉬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곰들은 2010년대 기준 모두 중성화 수술을 마쳤고 앞으로 곰의 수명이 길어도 30년 정도 살기에 그 뒤엔 모두 자연사하여 사라질 전망입니다. 2016년 12월 강원도 인제의 교무장지대 동부전선에서 무인 카메라에 반달가슴곰이 찍힌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환경부에서는 최신 DMZ 생태지도에 반달가슴곰을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인제의 서화면 계암산 향로봉 일대에서도 어미와 새끼로 추정되는 곰의 발자국이 발견되어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야생곰을 접촉할 일이 별로 없어 다큐멘터리 등으로 익숙한 북극곰과 불곰에 비해 반달가슴곰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에서도 보통 홋카이도의 불곰 관련 사고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비교적 덜 부각받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흑곰은 불곰과 달리 호랑이 같은 천적을 둔 동물이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하여 경우에 따라 불곰보다 위험합니다.
일본에서는 곰 방지책으로 전기 울타리를 잘 갖추고 지자체가 곰을 만났을 때의 대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등산객들도 경각심이 있어 정해진 탐방로만 다니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야영하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매년 100명 정도가 반달곰에게 피해를 보는데 2009년에는 일본 산악지역의 버스터미널에 내려와 주민 9명을 습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반달곰도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옛자료에는 반달곰의 습격 피해 언급이 많으며 한국도 반달곰의 공격으로 사람이 죽은 사건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하게 습격 피해 및 사망사고 언급이 많았습니다. 이상 동식물 갤러리 반달가슴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